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내가 해야 할 업무나 학습에 몰입할 수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취미 활동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취미 활동은 내가 업무 외의 시간만 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공부나 업무는 하루 종일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의 상태에 비해서는 거의 영재 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또 한없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수님은 지금은 몰입 상태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뵙자마자 몰입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올해 초에 하셨나요? 네, 2월에 정년퇴직하고 지금 요즘 정년퇴직은 50살에 하나 봅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고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재료공학부. 네. 네, 학부는 금속공학과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서 네. 금속공학과, 그다음에 세라믹과, 섬유 고분자 그 세 과가 합쳐져서 지금 재료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고 네. 몰입 아카데미 네. 이제는 대표님이시고. 네. 네. 우선은 우리 교수님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강연 통해서도 그렇고 책도 원체 베스트셀러여서 이거 나온 지가 지금 한 16년? 네. 그렇죠. 2007년 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2가 나온 지가 아마 11년. 네, 2011년. 2011년이요. 네. 오. 야,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첫 번째 질문부터는 그냥 네. 몰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몰입은 이제 사람들이 집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집중 상태. 그런 집중된 상태가 시간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순간적인 집중이 아니고 뭐 집중된 상태가 몇십 분, 몇 시간, 또 심지어는 며칠, 또 제가 말하는 몰입은 몇 달간, 이것도 가능한 몰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중된 상태가 이제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몰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무언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몰입에는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란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어쨌든 몰입이라는 현상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분인데, 네. 그분이 하는 몰입하고 또 제가 말하는 몰입이 좀 달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입은 칙센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그분은 이제 그걸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그다음에 도전과 실력의 균형, 이제 그 지금 책에 펼치신 칙센미야이. 요게 이제 그 칙센미야이 교수의 몰입 다이어그램이에요. 32페이지. 네네. 그래서 실력과 도전의 그 균형이 돼야지 몰입이 잘 되고 피드백이 빨라야 된다. 그게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가 몰입을 잘하기 위한 이제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 개발업자도 그걸 고려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몰입이 안 되고 너무 그렇죠. 쉬워도 안 되고 이제 그 밸런스가 되고 그 피드백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몰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막 점수 계속 올라가야 되고. 맞아. 나의 이제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희 분야의 난제들,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들,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몰입을 한 거예요. 약간 연구자 입장에서. 네네. 제가 이제 경험한 몰입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칙센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은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래서 칙센미야이 교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스페셜 플로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특별한 몰입.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몰입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 몰입 이론에 의하면 몰입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저의 그 실력보다 훨씬 그 밸런스 균형이 되지 않고 훨씬 높은 거예요. 도전이 제 실력보다. 왜냐하면
난제니까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한 난제들이니까 네. 이제 제 실력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피드백이 없죠. 생각을 해도 아무 진전이 없고 피드백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칙세미야이 교수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그거는 몰입의 조건에서 벗어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잡념이나 들어오고 이제 집중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안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은 칙생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하고는 다르고요. 네. 오히려 참선을 하시는 예. 그 가나선을 하시는 스님들이 경험하는 산매 그거랑 오히려 비슷해요. 예, 제가 하는 몰입은.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칙생미야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하고는 다른 제가 스페셜 플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고난도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칙세미야이 교수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종교에서 그런 상태는 들어봤어도 거의 무아지경.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매 상태를 이제 기술하는 게 있는데 네. 딱 그 화두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를 이제 삼매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떤 절대자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네. 근데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네.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네.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기분도 좋아서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정말 그 상상의 영역 같기는 한데 한번 좀 네. 배워보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황동문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가벼운 집중 상태, 네.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벼운 네네. 집중이라는 게 칙센트미야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명확하고 난이도가 적절하고 네. 결과의 피드백이 빠른 것. 네네네. 아까 제가 잠깐 게임 같은 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금방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네네.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하고 엄마가 저기에서 불러도 안 들리고 네네네. 그것도 그럼 일종의 몰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그것도 몰입이에요. 아, 그것도 몰입이고 뭐 도박에 빠진 사람도 몰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몰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상태를 왜 사람들이 추구하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감 물질이 나와요. 아, 네. 이제 근데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몰입이나 제가 볼 때는 스님들이 삼매 상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분들이 희열을 느끼는데 그 희열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무슨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몰입이라는 게 어떤 몰입할 대상, 네네.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어떤 환경이 쫙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네네. 참선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냥 눈 감고 그렇죠. 자부자 들고 이렇게 계시는 건데 네네. 그 상태에서 뭔가 도파민이 나올 정도로 몰입이 된다라는 것. 네네네. 그게 어떻게 그냥 마음, 수련, 정신, 생각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놀이공원에 가서 예. 뭐 번지 점프나 뭐 놀이공원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는 거는 이제 몰입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긴장을 하죠. 몰입이 돼요.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을 약간 시뮬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럴 때 소름이 끼치면서 하면서 금방 몰입이 돼요. 그때는 예, 뭐 예.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뭐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순식간에 몰입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몰입도 있지만 스님들이 참선하면서 하는 몰입은 이제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네. 그 화두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저처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몰입도 제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가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수님은
지금은 몰입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그 Y3에 나오신 상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먹고 몰입에 들어가야지 하면은 한 지금도 사흘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로. 네. 와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이게 되시는. 예, 그 생각의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마라톤.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일, 4일을 한 문제만 계속 생각하는 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어쨌든 그런 몰입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고도의 몰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죽었다 깨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벽이 대단히 높은데 예. 그 대신 이제 좋은 점이 많죠. 좋은 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내 두뇌를 슈퍼맨의 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소의 상태의 뇌에 비해서는 거의 영재 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또 한없이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오래 보내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창의적인 업적 이런 거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낼 수 있죠. 그 상태를 지속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문제 해결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난제들에 이제 도전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몰입된 상태 사실 저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서 그런데 네네. 스님들도 이제 참선하는 동안에는 네네네. 뭐 이렇게 막 미동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그러실 테고 몰입 상태에서도 뭐 책에 보면 출퇴근도 하셨다 그러고 운전도 하셨다 그러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누가 옆에서 경적 소리가 빵빵 날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식사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그럼 뭔가 이렇게 확 깨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스님들이 하는 몰입하고 제가 차이점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저는 가부좌를 못해요. 저는 가부좌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편안한 몰입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목까지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이제 네. 거의 쉬면서 거의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제 슬로우 싱킹 방법인데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묵상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네. 힘을 빼고 거의 쉬는 듯이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난제들에 도전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재료 분야의 이제 현상은 자연 현상이에요. 네. 자연 현상은 거짓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나온 건데 우리가 네. 이해를 못하는 그런데 퍼즐링한 이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예. 난제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네. 근데 그것들은 법칙대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거짓이 없으니까 법칙대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은 도관에 든지나 마찬가지예요. 법칙대로 간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뭐냐면 내가 그게 장기전이 되거든요. 이제 난제니까 네. 전투가 이제 굉장히 장기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지치면 안 돼요. 내가 나가 떨어지면 안 돼. 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치면 지는 거야 무조건. 내가 지치면 포기하게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고 계속하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네. 자연 법칙은 거짓이 없으니까 도관에든 지고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게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장기전이 되는 거예요. 빨리 못 끝내고. 그렇죠. 뭐 하루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1, 2주일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뭐 한두 달 몰입 상태에서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가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장기적인 이제 목숨을 건 전투가 장기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급하게 마음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갖거나 그러면 그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지치도록 계속하죠. 내가 안 지치도록.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급해하지도 않고 이제 긴 전투가 벌어질 거다. 이제 거기에 대비한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워밍업을 슬슬 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몰입이 안 된 상태는 그 문제에 한치도 진전을 못 해요.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문제랑 하려면 내가 고도에 몰입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게임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씩 파지고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가 이제 몇 개월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몰입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기까지가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높은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능선을 가는 것처럼 힘들지가 않고 그 전에는 이제 집중하려도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이제 그런데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생각을 하고 또 잡념이 들어왔으면 또 잡념이 들어왔네.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을 거의 보내는 거죠. 그 성격 급한 사람들 어디 그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네네. 스님들이 이거 착착 하면서 이렇게 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조금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네. 책에 보니까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몰입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역시 동기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몰입에 우리가 몰입이 즐겁기 때문에 이제 예. 사람들이 몰입을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몰입의 즐거움이 있고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이 이제 달라요. 장벽에 따라 제가 이제 그 몰입의 종류를 좀 나누면 그러니까 몰입의 장벽이 낮은 이제 그런 몰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에 몰입한다거나 네. 뭐 도박에 몰입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적이거나 파멸적인 그런 몰입은 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몰입이 있냐면 건전한 취미 활동이 있어요. 뭐 예. 독서에 몰입한다거나 네. 스포츠에 몰입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에 몰입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장벽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에 몰입을 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거, 책 읽기를 내가 좋아하려면 적어도 몇십 권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테니스에 몰입하고 테니스를 즐기려면 몇 달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만 내가 이제 그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소모적인 몰입, 게임이나 도박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더 많아요. 그 건전한 취미 활동이. 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이나 도박은 이제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추천하는 거죠. 건전한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몰입의 장벽이 더 높은 거가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벽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몰입도를 올리려는. 그 의도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생각을 하고 해서 몰입도를 이제 의도적인 노력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업무나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책에 사례를 많이 소개를 했어요. 네. 특히 2020년에 출간한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에 그 사례가 많이 거기에는 뭐 예고 학생, 피아노를 치는 예고 학생이나 프로 골퍼, 네. 그다음에 수험생들 이제 다 몰입을 잘 못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 의도적인 그 몰입을 가지고 이제 다 몰입도를 올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장벽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벽이 높으니까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지 정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듯이 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산에 올라갈 때까지는 힘드니까 그 몰입도를 올릴 때까지는 힘드니까 이제 최선의 동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업무나 학습에 몰입할 수 있으면 네.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이제 취미 활동보다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취미 활동은 내가 업무 외의 시간만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네. 내가 해야 될 공부나 업무는 하루 종일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네. 즐거움의 양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훨씬 네. 더 즐거움을 느낄 수 그렇죠. 있는. 즐겁게 하면서 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신들린 듯이 하는 거죠. 재밌어서.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학생들 들으면 진짜 네. 와, 되게 부러워하겠네요. 네. 신들린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만든 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님들이
이제 선을 하면서 삼매 상태에 들어가서 그 상태가 좋다. 그 상태에 깨달음이 얻어지고 지구의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공부해서 그런 상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다.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학습이나 업무 같은 데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삼매와 같은 그런 상태가 존재하고 그건 생리적으로 보면 생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종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명백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에 몰입을 해야 되고 내가 뭐 프로 골퍼다 그러면 이제 골프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수험생이면 또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연구자면 또 문제 해결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을 해서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피아노 치는 학생은 서울 음대에 합격을 했고 그 프로 골퍼는 지금은 레슨을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분도 유튜브 가입자가 한 15만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평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벌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수험 공부했던 변리사 준비를 했던 그 책에 슬로슨킹에 소개됐던 학생은 네. 2차 이제 제가 이제 몰입을 도와줄 때 1차를 합격했고요. 그게 슬로슨킹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2차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몰입 이론 우리가 그 몰입 이론이 잘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몰입의 장벽이 높은 거가 이제 제가 했던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진전이 없는 문제를 3일 이상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스님들이 왜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여름 3개월을 화두 하나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하한 거라고 그러고 겨울 3개월을 이제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걸 동안 거라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몰입이에요. 제가 이제 난제를 하는 그 해결하는 몰입은 네. 그게 이제 장벽이 되게 높죠. 가장 높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공부나 업무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의도적인 몰입으로 몰입도를 올려서 네. 행복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니까 늘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그 인생이 끝난 거냐? 제가 이제 계속 몰입을 해보니까 이제 행복하잖아요. 네. 행복한 상태에서 계속 보내잖아요. 예.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극히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은은하게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깊은 행복감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며칠씩이요? 뭐 한없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한없이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 상태가 좋으니까. 네, 충분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무소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소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 지금 행복한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으려 하고 그런 류의 행복이 아니라. 예.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복하니까 행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요. 네. 제가 심지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제 저보고 네. 너는 천국에 입장시켜 주겠다.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을 때 네. 저는 거기에 갈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럴까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거기 가면 더 행복하겠죠. 지금보다.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이 아니야. 지금. 충분히 행복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게 결핍 욕구예요. 결핍 욕구라는 게 우리가 밥 먹는 게 결핍 욕구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굶으면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겠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 3끼 먹으면 이제 먹는 거가 중요하지가 않죠. 그런 걸 결핍 욕구라고 그래요. 네. 부족하면 엄청 중요해지는데 네. 부족하지 않으면 더 찾지 않는. 네. 행복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우리가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행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늘 이제 이런 몰입 상태에서 늘 행복하면 행복이 이렇게 더 행복을 더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행복이 아니야.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 내가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년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이게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삶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해져요. 그게 삶에서 비중이 확 커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행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몰입은 그런 이제 자아실현,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죠. 저희 분야의 난제. 네. 뭐 내 인생하고 바꿔도 좋을 만큼 그런 문제들이죠. 임팩트가 있는 문제들에 이제 하는 거. 이제 그렇지만 장벽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필요해요. 네.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보면 결핍 욕구와도 네네. 같은 것이다라는. 네. 약간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네. 영화에서 보는 막 뇌에 막 회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 혹은 어딘가의 그 우주 속, 멀티버스 속 막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 일단은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